여러분, 친구한테 질투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면서 기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아파온 경험. 저는 있어요. 그것도 30년 친구한테. 30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만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 아이,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친구한테. 그 친구 이름은 수영이에요. 저는 영이고요. 우리가 절교한 건 3년 전이에요. 배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돈 문제도 아니고 남자 문제도 아니고. 그냥 제가 수영이한테 질투를 했어요. 오래 깊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어느 날 터졌어요.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수영이는 상처를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잘못은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는지를 저는 한동안 몰랐어요. 1장 우리가 처음 만난 날. 1991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저는 전학생이었어요. 아버지 직장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전학 첫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30명 넘는 애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던 그 느낌. 지금도 생생해요.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제 옆자리가 수영이었어요. 처음 본 수영이는 좀 당당해 보였어요. 눈이 크고 목소리가 또렷했고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부산에서 왔어? 사투리 귀엽다. 저는 그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전학 첫날 말을 걸어준 애가 수영이 혼자였거든요. 그날 점심을 같이 먹고 수영이가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줬어요. 그날부터 저는 수영이 무리에 속이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 생겼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수영이와 저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영이는 키가 크고 눈이 컸어요. 웃으면 보조개가 생겼고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작고 평범하게 생겼어요. 성격도 달랐어요. 수영이는 활발하고 말이 많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됐어요.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어요. 가정 환경도 달랐어요. 수영이 집은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살았어요. 저희 집은 평범한 월급쟁이 집이었어요. 그렇게 다른 두 애가 어떻게 그렇게 친해졌는지. 아마 수영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경계 없이 마음을 여는 사람. 저는 그 따뜻함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에 기댔어요. 아주 오랫동안. 2장 달랐기 때문에 좋았던 시절.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우리는 같은 학교였어요. 어느 쪽 반이든 매일 붙어 다녔어요. 수영이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수영이 친구라는 이유로 그 무리에 자연스럽게 속하게 됐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게 좋았어요. 수영이 옆에 있으면 저도 뭔가 특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영이도 저를 필요로 했어요. 활발하고 당당해 보이는 수영이한테도 무서운 게 있고 외로운 밤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저한테 했어요. 수영이의 진짜 모습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게 우리 우정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는 서로 다른 학교를 갔는데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주말마다 만났고 다른 학교 이야기를 서로 신나게 했어요. 그 시절 우리 사이에 처음으로 미묘한 감정이 생긴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수영이가 전국 웅변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수영이한테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나는 뭘 했지? 아주 짧게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간 생각. 저는 그게 질투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자기 반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질투의 씨앗이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심겨진 3장 대학 그리고 처음으로 생긴 틈. 대학에서도 우리는 달랐어요. 수영이는 연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저는 지방 국립대 교육학과에 갔고요. 영희야 나 붙었어.
연대. 저는 기쁘다고 했어요. 진짜로 기뻤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기쁜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몰랐어요. 저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의 원서를 냈다가 다 떨어지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사이에 아주 얇은 틈이 생긴 게. 수영이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방학마다 만나면 수영이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넘쳤어요. 저도 나름 즐거운 대학 생활을 했는데 수영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이야기가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2학년 때 수영이가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갔어요. 6개월 후 돌아온 수영이는 달라져 있었어요. 영어가 유창해졌고 이야기 하나하나에 깊이가 생겼어요. 저는 그 수영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수영이가 부러웠어요.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그때도 저는 그걸 부러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질투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그건 질투였어요. 부러움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고 질투는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에요. 저는 수영이가 가진 것들을 왜 내가 갖지 못했냐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가끔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장 사회에 나와서. 졸업하고 나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요. 수영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 들어갔어요. 수영이가 말했어요. 영희 너 교사 진짜 잘 어울린다. 너처럼 따뜻한 사람이 아이들 가르쳐야 해. 칭찬이었어요. 진심 어린 칭찬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 저는 그 말을 계속 되씹었어요. 따뜻한 사람. 너처럼. 어쩐지 그 말이 너는 나처럼 역동적이거나 능력 있지는 않지만 따뜻하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수영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질투가 만들어낸 왜곡이었습니다. 질투심이 깊어지면 상대방의 선의도 의심하게 되거든요. 칭찬이 칭찬으로 안 들리고 배려가 배려로 안 보이고. 수영이는 회사에서 빠르게 올라갔어요. 3년 만에 팀장 대리 5년 차의 과장. 매년 만날 때마다 수영이의 직함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교사였어요. 드라마틱한 성장이나 변화가 없었어요. 나쁜 직업이 아니에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걸 알아요. 근데 수영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뭔가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감정을 어디다 쏟을 수가 없었어요. 혼자 삭히는 수밖에 없었어요. 5장 결혼 그리고 더 깊어진 비교. 29에 저는 결혼했어요. 남편은 같은 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는데 수영이가 사회를 봐줬어요. 그날 수영이가 얼마나 빛났는지 몰라요.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을 웃겼고 축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울렸어요. 하객들이 다들 저한테 친구가 정말 예쁘고 말을 잘한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어요. 진짜로. 근데 또 그 이상한 감정도 있었어요. 내 결혼식인데 수영이가 더 빛나는 것 같은. 수영이 결혼식은 강남의 큰 웨딩홀에서 했어요. 하객이 500명이 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옆에 누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결혼식이랑 너무 다르다. 남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결혼식이 나쁜 게 아닌데. 그냥 달랐어요. 근데 저는 그 다름을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처럼 느꼈어요. 그게 질투가 하는 짓이었습니다. 비교하게 만들고 비교 결과를 내가 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6장 아이 그리고 갈라지기 시작한 삶. 아이를 낳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아들 준서를 낳았어요. 교사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수영이네 집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수영이 남편 수입도 높았어요. 저희 집은 서울에서 집값 부담에 아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은 맞벌이 교사 부부였어요. 수영이네 아이는 강남 유치원을 다녔어요. 저희 아이는 집 근처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걸 비교한다는 게 우습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걸 비교했어요. 수영이 아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아이가 뭔가 부족한 환경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만날 때마다 수영이 이야기에 자꾸 토를 달았어요. 거기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 해주잖아. 너희 집은 돈이 있으니까. 뭐 강남에서는 그게 기본이지. 수영이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 웃음이 저한테는 더 화가 났어요. 왜 화를 안 내지? 왜 저렇게 여유롭지? 악순환이었어요. 7장 수영이가 책을 냈을 때. 절교하기 2년 전 수영이가 책을 냈어요. 마케팅 관련 직장인 에세이였는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어요. 수영이가 책 한 권을 보내줬어요. 표지에 환하게 웃고 있는 수영이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첫 장부터 읽었어요. 잘 썼어요. 진짜로. 문장이 명확하고 이야기가 흡입력 있었어요. 다 읽고 나서 책을 덮었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르치는 일을 한다. 아이들과 지낸다.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삶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수영이는 그 삶이 책이 됐어요.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불공평할 게 없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수영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영희야, 나 뭔가 잘못한 거 있어?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수영이가 잘못한 건 없었는데 저는 수영이한테 화가 나 있었으니까요. 8장 그날 터진 것들. 절교하게 된 날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었어요. 오랜만에 몇몇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수영이는 자연스럽게 중심이 됐어요. 책 이야기가 나왔고 애들이 다들 수영이를 칭찬했어요. 술이 좀 들어가면서 감정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수영이가 주말에 가족들이랑 제주도 다녀왔다고 남편이랑 사이가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야, 수영아. 너는 진짜 뭐 하나 안 풀리는 게 없다 그치? 돈도 있고 남편도 좋고 책도 잘 되고. 수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힘든 거 많아.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 웃음이, 그 여유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는 뭐야.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나는 매일 애들 가르치고 집에 와서 살림하고 뭐 특별한 것도 없이 사는데 너는 뭘 해도 다 잘 되잖아. 그게 공평해? 솔직히 말해봐. 공평하냐고. 수영이가 저를 봤어요. 상처받은 눈빛이었어요. 근데 화난 눈빛이기도 했어요. 영희야, 나 지금 많이 당황스럽다. 당황스럽지. 친구한테 이런 말 들으면 당황스럽겠지. 수영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공평하냐고? 응. 수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희야, 나 오늘 이만 갈게. 그렇게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수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을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장 혼자 남겨진 후에 든 생각들. 수영이와 연락이 끊기고 나서 처음 몇 주는 오히려 후련했어요. 근데 그게 한 달을 못 갔어요. 어느 날 아침에 핸드폰을 봤는데 수영이 문자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3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공평하냐고. 너는 뭘 해도 다 잘 되잖아. 그 말들이 수영이한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까. 수영이는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저는 수영이가 잘 살수록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 감정의 책임을 수영이한테 물었어요. 웅변대회 입상, 연세대 합격, 교환학생, 대기업 입사, 빠른 승진, 좋은 결혼, 책 출판, 베스트셀러. 수영이가 이룬 것들이 쌓일 때마다 저는 그걸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의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30년 동안 두 삶을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했어요. 그리고 질 때마다 수영이를 원망했어요. 그 생각에 이르자 너무 창피했어요. 30년 친구한테 내가 한 짓이 그거였으니까요. 10장 수영이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절교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수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영희야, 잘 지내?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줬는데, 수영이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2시간쯤 지나서 답을 보냈어요. 응, 잘 지내. 너는? 수영이가 바로 답했어요. 나도 잘 지내. 영희 보고 싶다. 저는 그 문자에 또 울었어요. 어떻게 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2달 후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서만. 마주 앉았는데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30년 친구 사이인데 어색하다는 게 이상했지만 그랬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수영아, 그날 내가 한 말 미안해. 나 진짜 올해 내가 잘 되는 거 질투했어. 그게 너 잘못이 아닌데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 영희야, 나도 알았어. 내가 그런 감정인 거. 알았어? 응.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덜 잘 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내 감정을 무시할 수도 없고. 맞아. 내 잘못이 아니야. 완전히 내 문제야. 수영이가 말했어요. 근데 영희야, 나도 솔직히 말하면 나 영희 부러웠어. 저는 그 말에 멈췄어요. 내가? 뭐가? 영희 애들 가르치는 거 보면 진짜 의미 있어 보이거든. 아이들이 커가는 걸 옆에서 보는 거잖아. 나는 숫자랑 전략만 다루는데 가끔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어. 영희 보면서 저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 싶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멍했어요. 수영이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제가 가장 초라하게 느꼈던 부분을. 진짜로? 응. 진짜로. 우리는 그날 3시간을 울고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30년 동안 서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11장 다시 친구가 되기.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연락을 이어갔어요.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아니에요. 30년을 쌓아온 게 한 번의 대화로 다 회복되지는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했던 것 같아요. 수영이가 가진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눈에 들어왔는데 사실 저도 가진 게 있었어요.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 인생에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남편과의 사이는 조용하지만 안정적이에요. 준서가 잘 크고 있어요. 착하고 씩씩해요. 이게 다 제 것이에요. 수영이 것이 아니라. 근데 저는 그동안 제 것을 보지 않고 수영이 것만 봤어요. 내 삶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수영이 삶과 비교하는 눈으로만 봤어요. 그게 질투가 저한테 한 짓이에요. 수영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 30년 동안 나한테 질투를 느끼면서 그래도 내 곁에 있어줬잖아. 왜 그랬어? 수영이 내가 좋아서. 수영이가 웃었어요. 그게 진짜야. 그 질투보다 그 좋음이 더 컸던 거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저는 수영이를 진짜로 좋아했어요. 질투심이 그걸 가리고 있었던 거지 없앤 건 아니었어요. 수영이가 또 말했어요. 나도 영희 진짜 좋아해. 영희처럼 나를 오래 봐준 사람이 없어. 내 좋은 면만이 아니라 약한 면도 다 보면서 그래도 옆에 있어준 사람.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수영이한테 질투를 느끼는 동안 수영이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미안하면서도 감사했어요. 에필로그 지금 우리는 그리고 지금 나는 절교했다가 다시 연락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다시 가끔 만나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만났어요. 수영이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그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지 살펴봤어요. 없었어요. 수영이가 힘들다는 말에 그냥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수영이 이야기가 수영이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와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아이들 미술 수업을 새로 기획해 봤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 눈빛이 좋았어요. 준서랑 주말에 같이 등산을 시작했어요. 남편이랑은 일주일에 한 번 드라마를 골라서 같이 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행복해요. 이게 제 삶이에요. 수영이 삶과 비교하면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비교 안 하면 충분해요. 그게 제가 30년 걸려서 배운 거예요. 내 삶은 남의 삶과 비교해서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친한 친구한테 질투를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감정 나쁜 사람이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생길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예요. 그 감정을 친구한테 향하게 두면 저처럼 돼요. 30년 우정에 금이 가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그 감정을 나한테 향하게 해야 해요. 왜 나는 저게 부러운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질투는 방향을 잘 틀면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늦게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아 고마워. 먼저 연락해줘서. 먼저 보고 싶다고 해줘서. 그리고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내 성공이 부러웠는데 사실 더 부러웠던 건 내 마음이었어. 그렇게 상처받고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마음. 나는 아직 그 마음을 배우는 중이야.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친구한테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시겠어요?